자이언츠 팬 여러분, 11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롯데 자이언츠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희망을 주고 어떤 이야기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미래를 기대하게 하고 어떤 이야기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4가지 이야기. 이 4가지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롯데 자이언츠는 2026 시즌에 달라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이야기는 희망입니다. 193cm의 거인 신동건, 제8회 대선 고교 최동원상을 받은 이 신인은 최동원 선배님처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균 자책점 0.88, 70개의 탈삼진. 롯데를 대표하는 선발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투쟁입니다. 김진욱, 2021년 신인 2차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지명된 특급 자완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평균 자책점 10.1, 최근 2번의 등판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고 강판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적응입니다. 손호영, 지난해 타율 0.317, 18홈런 78타점으로 주전 3루수 자리를 꿰찼던 그는 올해 타율 1.250, 4홈런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12월 한동희가 전역합니다. 이대호의 후계자로 불리는 한동희, 그가 돌아오면 손호영의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이야기는 아픔입니다. 유강남, 지난해 왼쪽 무릎 수술, 올해 오른쪽 쇄골골절, 연속된 부상으로 시즌을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팀은 무너졌습니다. 3위에서 7위로 뒤에서 바라만 봐야 했던 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4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실 겁니다. 희망과 절망, 투쟁과 좌절, 적응과 불안, 아픔과 반성.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동건은 최동원의 이름을 짊어지고 준비하고 있고, 김진욱은 댐다 윈터리그까지 가서 공을 던지며 답을 찾고 있고, 손호영은 외야수까지 소화하는 유틸리티 플레이어에 도전하고 있고, 유강남은 시즌 종료 일주일 만에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노력이 2026 시즌 롯데 자이언츠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4개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193cm 거인의 등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최동원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롯데 자이언츠의 영원한 에이스. 1984년 한국 시리즈 7차전 연장 15회의 전설, 불곰, 최동원. 그는 롯데의 역사이자 한국 야구의 전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을 딴 상을 받은 신인이 있습니다. 바로 신동건입니다. 최동원 기념사업회는 11월 4일 올해 최동원상 수상자로 신동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동원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회는 새로운 최동원의 등장을 고대하며 매년 고교 최고 투수에게 최동원상을 줍니다. 올해 최동원상 후보가 쟁쟁했습니다. 수상자를 가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신동건은 경남고 전국대회, 이관왕의 주역 장찬희 뒤를 비롯해 김민준, 대구고, 이태양, 인천고, 김성준, 광주제일고, 박준성, 인천고과 경쟁을 펼쳤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스카우트 36명 투표 결과 신동건이 17표를 받아 수상자로 낙점됐습니다. 신동건은 올해에 6경기에 출전해 12-1-3 이닝을 던져 8승을 올렸습니다. 평균 자책점 0.88과 70탈 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평균 자책점 0.88이요. 거의 1점도 내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70개의 탈삼진. 72-1-3 이닝에서 70개의 삼진이면 거의 매 이닝마다 1개의 삼진을 잡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동건의 피지컬입니다. 신동건은 193cm에 달하는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193cm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체격인지 아십니까? 193cm의 거구에서 구사하는 직구와 변화구가 위력적입니다. 신동건의 공은 타점과 회전수가 높아 타자가 공략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단은 신동건이 롯데를 대표하는 선발 투수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동건은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 지도해주신 모든 감독님과 코치님 가르침 덕에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롯데 레전드 최동원 선배님, 이름이 담긴 상을 받았다. 최동원 선배님처럼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신동건은 단순히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롯데 자이언츠의 레전드 최동원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진 겁니다. 신동건에게는 상패와 함께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선수에게, 나머지 500만 원은 동산구에 전달됩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부산은행 본점 2층 오션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백괴산산짬짐의 거인이 사직 야구장 마운드에서 평균 자책점 0.88의 투구를 펼치는 모습을. 최동원 선배님처럼 신동건이 정말로 롯데의 에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2016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4순위로 지명된 신동건. 그가 1군 마운드에 오르는 날이 기대됩니다. 댓글로 신동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투쟁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그의 신인 2차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지명된 투수가 있었습니다. 고교 최대어 투수. 모두가 그의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욱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벌써 프로 5년차가 됐지만 5년 동안 이뤄놓은 것이 없습니다. 초특급 투수였던 과거는 잊은 지 오래, 그리고 팬들의 뇌리 속에서도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진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024년 김진욱은 비로소 알을 깨고 잠재력을 펼치는 듯 했습니다. 2021년 신인 2차 1라운드 전체 1번이라는 자랑스러운 지명순위를 받고 입단했지만 그동안 1군에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군이 아닌 2군에서 시작해 선발 수업을 착실하게 받았고 선발진이 무너진 상황에서 구세주가 됐습니다. 19경기 18선발, 84, 2, 3 이닝, 4승 3패 평균 자책점 5도 3일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욱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무 입대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아십니까? 커리어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롯데는 김진욱을 전력에 포함시키며 입대를 미루었습니다.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가 부분 파열된 것도 있었습니다. 부상 우려도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김진욱은 4선발로 승격됐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신임도 얻었습니다. 시즌 개막 이후 첫 3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18, 17이닝 9자책점로 순항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번 흔들리더니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지난해의 성과, 비시즌의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김진욱은 중간 개투로 한 번씩 1군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나올 때마다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상하리만치 경기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 시즌 14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10전공 27이닝 30자책점의 성적만 남겼습니다. 여러분, 평균 자책점 10정이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매 이닝마다 1점 이상을 내준 겁니다. 1군 가장 최근 2번의 등판, 모두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강판됐습니다.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고 강판. 투수에게 이보다 더 치욕적인 순간이 있을까요? 김진욱에 대한 실망감은 허저만 같습니다. 모두가 김진욱에 대한 시선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김진욱은 묵묵히 공을 던졌습니다. 2군에서 꾸준히 로테이션을 소화했습니다. 19경기 6승 7패 평균 자책점 6전 6국 75, 2, 3이닝
56 자책점의 성적에 그쳤습니다. 10개의 피홈런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김진욱의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폴 리그에서도 3경기 등판에 3승 평균 자책점 4.20, 9이닝 7자책점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선 2개의 피안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볼넷은 2개뿐으로 적극적으로 존을 공략했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에서 의미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욱은 쉬지 않습니다. 오는 12월부터 대만 윈터리그의 상무 롯데 연합팀 소속으로 참가해 끊임없이 공을 던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평균 자책점 10점을 기록하고 최근 2번의 등판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도 잡지 못하고 강판된 투수가 그래도 쉬지 않고 대만까지 가서 공을 던진다는 겁니다. 계속 공을 던지며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김진욱의 흘린 땀을 롯데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알기에 지금 방황하는 것을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20대 초반, 이제 겨우 23살입니다. 시간은 많이 남았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김진욱은 과연 2025년의 끝에서 대만 윈터리그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김진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3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적응의 이야기입니다. 31살 손호영. 그는 지난 1일 폐막한 2025 울산 KBO 폴 리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각 팀 유망주들이 주로 나서는 교육 리그 외 최근 2년 2024-2025 연속 롯데의 주전 3루수를 맡은 그가 참여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호영은 폴 리그 내내 내야수가 아닌 외야수를 소화했습니다. 10월 20일 중국 리그 장수와의 경기에서 좌익수로 출전했고 24일 LG 트윈스전부터 중견수를 맡았습니다. 11월 1일 NC 다이노스와 치른 폴 리그 결승전에서도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손호영은 2024 시즌 내야수로 540, 2-3이닝, 2025 시즌 6-1-4, 2-3이닝을 소화했습니다. 2020년 KBO 리그 1군 무대에 데뷔한 뒤 외야수를 소화한 건 지난 9월 19일 NC 다이노스전 9회 말 1이닝뿐입니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한동안 출전하지 못한 박찬영을 3루수로 투입하느라 손호영을 잠시 외야수로 썼습니다. 단 1이닝.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손호영이 폴 리그 내내 외야수를 맡았습니다. 선수가 먼저 롯데 코칭 스태프에 외야 수비 테스트 받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손호영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외야수로 나서며 멀티 포지션을 하게 되면 한 경기라도 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폴 리그를 집중해서 치렀다. 여러분, 왜 손호영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한동희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LG에서 롯데로 이적한 손호영은 이전부터 인정받던 타격 잠재력을 발휘하며 롯데 새 주전 3루수가 됐습니다. 2024 정규 시즌 출전한 102경기에서 타율 0.317, 18홈런, 78타점을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2025 시즌은 달랐습니다. 시범 경기부터 안 좋았던 타격감이 개막 뒤에도 이어지며 부진했습니다. 6월 중순에는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부상으로 한 달 넘게 이탈했습니다. 2025 시즌 그는 타율 0.요솜, 4홈런, 41타점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12월 한동희가 전역합니다. 2018년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한동희 26년가 군 복무, 상무, 야구단을 마치고 4달 전역하기 때문입니다. 이대호의 후계자로 불리며 2023년까지 주전 3루수를 맡았던 든 한동희는 올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홈런 27개를 치며 기량도 향상됐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홈런 27개요. 퓨처스리그에서 이 정도 장타력을 보여줬다면 1군에서도 충분히 통할 겁니다. 손호영 입장에선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타율 0.317, 18홈런으로 확고한 주전이었지만
올해 타율 0.0숑 4홈런으로 부진했고 한동희는 돌아옵니다. 결국 손호영은 내 외야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폴 리그가 끝난 뒤 바로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 중인 롯데의 2차 마무리 캠프에 합류한 그는 2025 시즌 아쉬웠던 점을 돌아보고 2026년 지향점을 정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처럼 그는 쉴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손호영의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31살의 베테랑이 주전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외야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박한 선택인지 아십니까? 한 경기라도 더 나갈 수 있다면 손호영의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댓글로 손호영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쉬움 잊지 말아야죠. 금강불개 자부심의 상처가 났습니다. 야속한 부상 악재는 또 찾아왔습니다. 포수 유강남 롯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왼쪽 무릎 내측 반월판 연골 봉합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오른 쇄골 쪽 미세 골절을 당했습니다. 상대 타자가 친 파울 타구에 맞았습니다.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안방을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강남은 말했습니다. 프로서 10년 넘게 뛰면서 한 번쯤 오겠지 했던 게 한 번에 왔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시즌이었습니다. 프로 입단 후 처음 마주한 공백기. 조금은 낯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이겨냈던 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10kg 넘게 체중이 줄었을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강남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수술하고 이후 재활에 돌입했다. 캠프 때까지 운동에만 매진했다. 그래서 더 부상이라는 두 글자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 시즌을 완주하지 못했다는 점은 마음에 남는 것 같다. 설상가상, 시즌 막바지 팀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8회 9월 승률이 0.25에 불과합니다. 8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3위 자리를 지켰으나 점차 떨어졌습니다. 최종 7위에 머물렀습니다. 뒤에서 바라보는 입장인 만큼 더 애가 탔을 겁니다. 유강남은 말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단지 이기고 싶은 마음, 그것뿐이지 않았을까 싶다. 8월 길었던 연패 속에서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했는지 돌이켜보고 반성할 것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kg 넘게 빠지며 재활에 매진했는데 쇄골 골절로 다시 이탈하고 뒤에서 팀이 3위에서 7위로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그의 심경이. 하지만 어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희망도 있었습니다. 전반기 다크호스라 불리며 야구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비를 넘진 못했지만 롯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유강남은 강조했습니다. 선수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버텼던 것 또한 결코 운이 아니다. 개개인과 팀이 써내려간 플레이다.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시 뛸 준비를 합니다. 시즌을 마친 뒤 일주일 정도만 쉬고 바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유강남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해줘야 하지 않겠나. 유강남이 롯데 유니폼을 입은 지도 어느덧 3년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 자유계약 FA를 통해 합류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기대가 높은 만큼 때로는 날선 화살을 맞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을 비웠습니다. 유강남은 말했습니다. 원래 욕심이 많은 성격이다. 뭐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얻어내려 노력했다. 솔직히 올해 힘든 순간이 진짜 많았다. 조금 내려놨다. 잡으려고 할수록 도망가는 것들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려 한다. 여러분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잡으려고 할수록 도망가는 것들. 10kg 넘게 빠지며 재활했지만 다시 부상, 팀은 3위에서 7위로 추락, 모든 게 손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강남은 깨달았습니다. 내려놓으니 보이는 게 생겼다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겠다고. 31살의 베테랑 포수, 연속된 부상으로 몸도 마음도 지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시즌 종료 일주일 만에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해야 하지 않겠나. 유강남의 이 말이 롯데 자이언츠 전체에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댓글로 유강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193cm의 거인 신동건, 평균 자책점 0.88, 70탈 삼진을 기록하며 제8회 대선 고교 최동원상을 받았습니다. 최동원 선배님처럼 되겠다고 다짐한 이 신인, 그는 롯데의 희망입니다. 두 번째, 23살 좌완 김진욱, 2021년 신인 2차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지명됐지만 올해 평균 자책점 10점을 기록하며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만 윈터리그까지 가서 공을 던지며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31살 손호영. 지난해 타율 0.317, 18홈런으로 주전 3루수였지만 올해 타율 0.25홈, 4홈런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이대호의 후계자 한동희가 전역합니다. 손호영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외야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응하려 합니다. 네 번째, 포수 유강남. 지난해 왼쪽 무릎 수술, 올해 오른쪽 쇄골골절, 연속된 부상으로 10kg 넘게 빠졌고 시즌을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팀은 8월부터 무너져 3위에서 7위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즌 종료 일주일 만에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잡으려고 할수록 도망가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은 그는 내려놓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동건은 최동원의 이름을 짊어지고 준비하고 있고 김진욱은 평균 자책점 10점을 기록하고도 대만까지 가서 공을 던지고 손호영은 31살에 새로운 포지션에 도전하고 유강남은 연속된 부상에도 일주일 만에 다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롯데 자이언츠는 1999년을 마지막으로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26년째입니다. 21세기 이후 한국 시리즈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10개 구단 중 유일한 팀입니다. 2025 시즌 8월 중순까지 3위를 지켰지만 8, 9월 승률 0.275로 무너져 최종 7위에 머물렀습니다. 8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 실패입니다. 마운드 불안이 시즌 내내 발목을 잡았고 정규 시즌 75홈런은 1위 삼성 161개의 절반 수준으로 장타력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193cm의 신동건이 옵니다. 평균 자책점 0.88의 투구를 보여준 신인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김진욱은 23살입니다. 아직 젊습니다. 대만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호영은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되어 팀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강남은 내일은 더 잘해야 한다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2월 한동희가 돌아옵니다. 퓨처스리그에서 27홈런을 친 이대호의 후계자, 그가 롯데의 장타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코치진도 합류했습니다. 강석천 코치와 조재영 코치, 이들의 합류로 2026 시즌 롯데는 변화할 겁니다.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는 82경기를 던진 정현수의 부담을 덜어줄 좌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살 이영재를 비롯한 좌완 5명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무97의 거인 윤성빈이 160km를 던지며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26년째 한국 시리즈에 가지 못한 팀, 8년 연속 가을 야구에 실패한 팀, 2026 시즌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동건처럼, 김진욱처럼, 손호영처럼, 유강남처럼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잡으려고 할수록
도망가는 것들이 있다. 유강남의 이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집중하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2026 시즌 롯데, 자이언츠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026 시즌 롯데는 가을 야구에 갈 수 있을까요? 한국 시리즈는요? 아니면 또다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까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롯데의 FA 시장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박찬호를 영입할 수 있을까요? 7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김태형 감독의 2026 시즌 계약 마지막 해인 그는 롯데를 가을 야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자이언츠 팬 여러분,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신동건이 최동원 선배님처럼 되겠다고 다짐했듯이, 김진욱이 대만까지 가서 공을 던지듯이, 손호영이 31살에 새로운 포지션에 도전하듯이, 유강남이 일주일 만에 다시 훈련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6년 길었습니다. 하지만 27년째가 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한국 시리즈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